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3일 동안 쉬고 돌아온 뉴욕 증시,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반면에 유가가 8% 정도 폭락하면서 에너지주가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이를 또 어떻게 소화해낼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출발할 때만 해도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였고요.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는 흐름도 일부에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걸 국내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조금 혼재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뉴욕장 소식들 좀 빠르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밤에 유럽에서 분위기가 워낙 좋지 못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지수가 모두 2% 이상씩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안감을 안고 뉴욕장도 1% 정도 하락권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3% 이상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가상으로 1.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올라서는 흐름이었죠. 눈에 띄는 건 국제유가였습니다. 8% 이상이나 빠지면서 배럴당 $100 선을 놓치는 흐름이 나타났죠.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감에 유가가 빠진다라고는 하지만 유가가 내려가야지만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들은 분분하고요. 또 눈에 띄는 건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던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연결됩니다. 넘겨보시죠. 장중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에 대한 선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200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달러가 급등하자 유로나 파운드가 내려갔고요. 원유나 금, 은이 폭락하며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촉발시켰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또 인플레 우려를 줄일 수 있다로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석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죠.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죠. 금, 은, 구리 다 빠졌고요. 국제유가 8%, 브렌트유 9%, 천연가스 다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 오일과 가스 관련한 종목들도 모두 다 하락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들의 시세는 어떻게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죠. 시티그룹에서는 국제유가가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140 국제유가 전망을 할 때 계속해서 좀 낮게 잡았던 곳이 바로 시티그룹인데요. 올해 $65까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4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슈 속에 결국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한국 등의 이 주요 개국이 모두 다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노무라 증권의 의견까지도 더해졌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어찌됐건 섹터의 움직임을 본다면 이쪽도 인생은 시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보시죠. 그동안은 그래도 잘 나가줬던 상반기의 승자가 바로 에너지와 소재 쪽인데 최근 들어서 이쪽에서 힘이 조금 자주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국제금리가 떨어지면서 성장주 쪽이 다시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주의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채금리 하락에 의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우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성장주의 상승 확인을 해보죠. 넘겨보겠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하락에 올라갔어요.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나 아마존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강하게 흘러갔고요. 반도체 쪽도 비교적 괜찮았어요. 요즘 GPU 가격 떨어진다 만다 뭐 이러면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GPU 5배를 늘리길 원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AMD, 인텔, 마이크론도 같이 상승이었습니다. 전기차 쪽도 모두 다 올라섰네요. 테슬라 2.5% 상승, 리비안 4% 이상 올랐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10% 가까운 폭등이 나왔습니다. 시세 연속성은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반응을 보여준 것은 이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을지 긍정의 포인트로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장 이슈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죠. 네, 맞습니다. 시총 상위주 내에서 이 정도의 급등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어제 저희가 가나 안 가나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또 국내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이쪽에서 관련주들은 좀 무서운 파티를 즐겼다라는 걸 어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50개 정도의 코로나19 관련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세 개를 제외하고는 다 빨간불을 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4%가 넘게 급등했었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도 9%가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참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보고만 있어도 좀 한숨이 나오는데요. 2021년 3월 18일에 공모가 6만 5천 원으로 상장을 했고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시기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는 8월 중순에 36만 2천 원 선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리오프닝 그리고 엔데믹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줄줄이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 올해 들어서만 46%가량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3일에 저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25%가량 올라선 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까지 한 몸에 받았다라는 점도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고요. 어제 보시면 시총 대형주 쪽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재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신규 확진자 현황을 체크해보면 화요일에 5일 자정 기준으로 봤을 때 1일 신규 확진자가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를 해봐도 18,0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오늘도 아마 한 2만 명 정도를 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 중순 이후로 4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새 변이입니다. BA5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존의 변이보다는 전파력도 35% 정도 빠르고 기존의 면역까지 회피를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감염 재생산 지수, 한 명의 확진자가 감염을 전파시키는 사람의 숫자도 2를 넘어서면서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이동량이 많아질 텐데 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에서는 4차 접종도 확대를 시행할까라는 지금 논의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국산 1호 백신이라는 또 왕관을 썼는데요. 6월 29일에 식약처가 자체 개발했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기초 접종에 한해서 품목 허가를 했고요. 추가 접종에 사용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국산 1호 백신에 대한 매출 기대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봐도 백신을 2차까지는 의무적으로 맞았지만 3차부터는 안 맞았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접종률을 한번 현황을 체크해봐도
1차와 2차가 80% 훌쩍 넘는 것에 비해서 3차부터 64%, 4차는 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 재고도 지금 많이 쌓여 있고요. 또 글로벌 주요 코로나19 백신 매출 전망을 보셔도 모더나, 화이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매출 전망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앞서 코로나19 백신을 출시했던 주요 기업들의 합산 코로나19 백신 매출의 추정치를 보더라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을까요? 글쎄,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단기 급등에 주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리오프닝이라는 거 불편한 변수다라고 짚으면서 백신 매출의 고성장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역시나 같은 얘기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의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체로 12만 원, 13만 원 선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참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관련주의 주가도 마찬가지일까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테마성으로 급등한 것인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제가 또 겪기도 했었고 네. 주변을 둘러봐도 이미 겪은 이들은 백신에 대한 공포나 코로나에 대한 공포나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많이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반등을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할게요. 어제 올랐던 종목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몇 종목만 추려서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죠. SK하이닉스와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우리의 속을 좀 앓게 했던 이들 종목이 모두 올라줬는데 반등에 속지 말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지금이다 이제 달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오늘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SK하이닉스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위에서 탈락된 지 꽤 됐죠. 과거의 흐름을 좀 복기를 해봤더니 시총 2위 탈락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넘겨보시면 과거에요. SK텔레콤이 시가총액 2위에서 탈락하고 거의 10년 동안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코가 그때 당시에 시총 2위에서 탈락하고 또한 7, 8년 힘을 쓰지 못했어요. 현대차가 2012년도에 시총 2위에서 탈락하고 또 많이 오랫동안 내려왔죠. 시가총액 2위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주류에서 조금 밀려나는 시기가 꽤나 길었다라고 나름의 징크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시총 2위에서 탈락을 했고 지금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 어제 반등을 좀 긍정적으로 시련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30%나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 0.9배까지 내려왔죠. 이 0.9배가 SK하이닉스에는 나름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재고가 켜켜이 쌓이면서 적자 전환 얘기가 나올 때 0.9배 터치하고 올라갔고요. 2016년도에도 막 중국이 반도체 공격적인 투자하고 이러면서 0.9배까지 또 떨어졌었는데 그때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0.6배까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이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이. 그러면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0.9배에서는 찍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키움에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 수준은 바닥이다. 반도체 탑픽은 SK하이닉스다라고 의견을 내놨죠. 반대로 조금 보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베스트. 평균 재고가 4주에서 5주 정도인데 이쪽이 2분기 말로 보니까 SK하이닉스 고객사 재고 등이 10주까지 쌓여 있다. 결국에는 이 재고 부담 있는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1%로 낮췄어요. 보시면 분기별 재고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의견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자체는 조금 달라질 건데요.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흐름이요. 자, SK하이닉스 봤고요. 자, LG전자 확인을 해보죠. 넘겨보겠습니다.
LG전자는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전장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6월 29일에 방송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26분기 만에 흑자 달성 전망이 등장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관련한 수주 소식 등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넘겨보겠습니다. LG전자 전장 부분 상반기에만 8조 원 정도 신규 수주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나 차량용 조명이나 전기차 파워트레인 부분 이 사업부가 고루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말 되면 총 전장 사업 부분의 수주 잔고가 65조 원 정도가 전망되는데 지난해가 60조 원이었으니 이제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인 겁니다. 다만 기대는 있는데 상반기까지 좋지 못했죠. LG전자 주가가 36%나 밀려났고요. 지금 2달간 17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췄던 바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목표가 이렇게 하향이 쏟아지니까 이제 정말 바닥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자, LG 이노텍 가보겠습니다. 어제 IT 종목 중에 시세 어찌 보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7% 이상 올랐는데요. K-푸에서는 아이폰은 이제 명품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도 쓸 거는 쓴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폰이 전방 산업이다 보니까 LG 이노텍도 견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IT 수요가 줄어도 아이폰 수요는 전망이 좀 탄탄하다라는 게 그 맥락이고요. 든든한 무기는 결국에 프로 제품 등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에 ASP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보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G 스마트폰 내 통신 칩의 이 패키징 기판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반기 다른 종목 대비는 나름 선전했죠. 올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6% 밀려났었는데 계절성도 이겨내고 2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반가웠던 건 삼성전기였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안 갔고 공매도에 타깃이 되기도 했었던 삼성전기도 어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시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삼성전기 전사 매출의 40%를 차지합니다. MLCC 매출로만 보면 50%. 그러니까 중국에서 락다운 이슈나 코로나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이게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리스크를 좀 잘 극복하고 갈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사업부만큼은 모멘텀이 너무 좋습니다. 전장 카메라, MLCC, 패키지 기판 좋다는 거 다 들고 있는데 못 가는 삼성전기 갈 때는 좀 빠르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켜봐야겠죠. 상반기 33% 밀렸고요. 다올에서는 목표 주가 23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낮춰 잡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IT 종목들 한번 지켜봤는데요. 오늘요, 9시 25분경에 대신증권의 박강호 IT 총괄팀장이 IT 쪽에 대한 이야기 내놓을 겁니다. 이분 리포트 저도 많이 읽어보고 참고하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이들 종목의 상승의 연속성을 뜰 수 있을지 전략 챙겨주실 거니까 오늘 9시 25분까지 끝까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나 안 가나 짤막하게 확인을 해보죠. 이슈가 많았어요. 전력 예비율이 10%가 붕괴됐다라는 이슈에 스마트 그리드가 어제 시간외에서 강세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어제 장중도 비교적 괜찮았고요. 어제 진만쌤 픽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꽤나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건데 하루 사이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과 폭염, 공장 가동률, 그리고 신재생 모두의 교집합에 들어가는 게 바로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송배전 시스템 업체들입니다. 어제 장 후반에 엄청난 탄력 보여주면서 5% 이상 급등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차기스 픽에도 있었고 진만쌤의 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시간 되면 전략 챙겨볼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밤 9시경에 일부 업체의 단독 소식인 했었는데요. 4년간 최소 1조 원 이상 규모로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상용차 업체 1위인 곳과 수주 이슈였는데 과연 오늘장 어떻게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네, 개장 전 이슈들 전략 챙겨 보겠습니다. 오늘 창의스픽까지 함께 나눠주실 분 유창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여러 이슈들 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제쳐놓고 어제 워낙 종목별로 네. 시세들이 강했었기 때문에 종목 전략 가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4% 네. 말 그대로 폭등이에요. 네.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이슈를 안고 올라가는 종목들 대응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저께 18,000명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전후 아니겠습니까? 약간 그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다시 그 우세종으로 변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이거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쪽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그 늘어날지 좀 추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대면 활동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 활동이 늘어난다는 뜻은 야외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모임 같은 거 요즘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완벽한 휴가철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말에 지인들하고 캠프 가기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임들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염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추가 확산 여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몇십만 명 갔을 때도 주가가 못 따라갔는데 지금 18,000명 가지고 오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백신은 이게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접종자가 높아진다라면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4차 접종자를 좀 넓히겠다. 대상자를 넓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접종자 접종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제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피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럼 과연 이것을 강제 접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거 맞을래?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네. 아직은 좀 모르겠어 라고 하고 그냥 모더나 화이자 맞을래? 하는 네, 그런 답변이 사람들 많더라고요. 많죠. 거기다 모더나 화이자는 오미크론 변이도 통제가 가능한 아마 업그레이드된 버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정부가 1,000만 도스 정도를 선구매를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정말 비상 상황에를 대비해 놓은 거라서 이게 실적에 바로 반영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할 수 있지만 어제와 같은 급등을 기대하면서 막 적극적인 매수를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보수적인 답변 주셨으니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IT 종목군들의 상승이 반가우면서 걱정됐어요. 이러다 반짝하고 말 거가 될까봐 네. 좀 걱정스러웠는데 앞서 SK하이닉스, LG전자,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좀 짤막하게 증권가 뷰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대표님의 전략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8만 원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다시 10몇만 원 간다라고 당장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LG이노텍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돼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박스권 상단 한 40만 원대까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것인데 다만 제가 어저께 내용을 보내드리고 새벽에 미 증시 흐름을 보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르겠다. 기술적 반등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느낌? 아니면 미끼를 물었다라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유럽은 급락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는 그걸 이겨냈어요. 네. 나스닥은 오히려 1.8% 올랐습니다. 반전을 보여줬죠. 네, 저점 대비 거의 4% 갖고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저는 만약에
경기 침체 이런 걸 떠나서 인플레 잡히는 거 아니야? 금리 상승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올라왔더라면 이것이 뭐 다시 뭐 나스닥이 16,000 가고 S&P 500 지수가 뭐 4,600 가고 이 뜻은 아니지만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7월 증시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2,400포인트 자유반등 목표치, 뭐 좋아야 2,400 한 20, 30포인트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이슈로 패러다임 변화가 된다라면 최소 2,450, 정말 좋게 나오면 2,500도 반등 목표치가 열려 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경기 침체 이슈도 있지만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IT 쪽이거든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IT의 반등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 전환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반등의 목표치는 조금 더 열어놓고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IT요? 어제 뭐 전기 전자 섹터, IT 부품 섹터 뭐 여러 개에서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앞서 그 네 종목 중에서 좀 전략을 좀 주신다면? 뭐 일단은 LG 이노텍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아까 40만 원대까지 박스 상단 기대해 볼 수 있고 저는 어저께 삼성전자 못 올랐지만 삼성전자 충분히 6만 원 이상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보시면 엔비디아, 네.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마이너스 2, 3% 시작했다가 다 플러스 반전되면서 맞아요. 마감을 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일단은 부품 쪽에서의 어떤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을 좀 따라간다라면 일단 부품 소재 쪽이 일단 단기 수급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빅테크, IT, 반도체 쪽이 전약 후 강강 느낌이었기 때문에 국내도 그 힘을 조금 받아간다면 좀 더 상승 부분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이노텍 모두 다 긍정이고요. 저희 삼성전기 한번 좀 짚어봐야 돼요. 사실 저희 시간대 뭐 대표님도 그랬고 네. 진만쌤도 그랬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주목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더 갈 여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한데 중국발 이슈 때문에 네. 묶여있는 종목. 어찌 보면 저희한테 아픈 손가락이에요. 네. 근데 뭐 일단 지금 반등을 기다려 좀 더 봐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박스가 하단이 15만 원, 14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자유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추세가 전환되지 못한다라면 그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삼성전기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뿐이 아니라 IT 업종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냥 트레이딩 바이 전략이기 때문에 좀 반등을 준다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 상세하게 다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잘 나눠 가보시길 바랍니다. 창의스픽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고성장 기대 통신주 새로운 먹거리. 밤사이 미장에서도 뭐 알파벳,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 좀 힘이 돼줬던 내용이 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쪽의 성장 얘기였단 네. 말이에요. 이쪽이 성장할 거라는 건 저희도 알아요. 네. 근데 통신주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의 소중함, 중요성은 이미 팬데믹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특히 그 전에 이런 시대가 오겠어? 그러니까 오긴 오겠지만 이렇게 빨리 오겠어라고 생각을 못 했죠. 한 10년을 앞당겼다고 하니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해서 AID 등 이런 것을 활용한 ICT 시장이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근무 환경 또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아마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만약에 뭐 카드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전화하시면 바로 상담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AI 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나서 하다가 이제 상담을 연결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 그게 불편하고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제는 편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B2B 시장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각 기업별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데이터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서버를 가지고서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죠.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지금 공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가 통신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KT든 SK텔레콤이든 LG U+든 우리나라에 16개 정도의 대규모 이 IDC 데이터 통신센터가 지금 있고 또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3법 뭐 이런 얘기도 통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 민간 업체가 많이 늘어난다라면 이 시장은 상당히 고성장할 수 있고 또 수익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통신주 하면 또 경기 방어주 아니겠습니까? 배당 매력. 네, 배당 매력도 있고요. 그래서 통신주들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5G든 또 구독 서비스든 뭐 배당이든 뭐 이런 부분들로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면 좀 매력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추세가 살아있는 KT 일단 대장주로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통신주 그 가운데 KT로 조금 더 압축된 전략을 주셨어요. 궁금하긴 한 게 이거 희망회로인 건 알아요. 지금 막 갑자기 시장이 살아나고 반도체 랠리하고 네. 2차 전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고 이러면 그쪽으로 자금 다 빠지면 그때는 막 또 통신주가 소외될 수 있잖아요. 소외된다고 해서 저는 빠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통신주들 은근히 작년부터 이렇게 점진적 올라왔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경기 방어주라면 소외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특히 KT는 뭐 K뱅크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3사 중에서 KT를 손꼽은 게 이유가 SK텔레콤이나 LG U+는 추세가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KT는 좀 계속해서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매력이고, 수급도 외국인들 계속 좋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짤막하게 가나안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네. 일렉트릭 저희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봤던 거잖아요. 네.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또 저희 시간에 단골 종목이라 네. 좋은데 지금 더 좋을까요? 뭐 추세가 살아 있어요. 계속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저는 계속 좋게 봐야 된다. 여기서 이 종목이 고꾸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폭염, 신재생 모두의 교집합 종목이 바로 이 일렉트릭들이었습니다. 저희 시간에서 나름 꽤 오래전부터 선점했던 종목인 만큼 좋은 이익으로 더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전략 나눠봤네요.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